저희 이제 다들 진로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진로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이제 진로 고민은 정말 죽을 때까지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분별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또 직장에서 내가 묵상해봐야 될 사명들에 대해서 알려주실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넥슨그룹 19년째 근무하시며 넥슨 유니버스 이사직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대교의 중등고교사 신지연 엘더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청년들 모시고 청년 강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진로의 길에 주님 함께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알려주셔서 저희가 갈 수 있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사역 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신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교회식으로 간단히 인사드리면요, 저는 제 옆에는 음란이고요. 기록이 3년 동안 외도를 해하다 이혼소송 2번 했고요. 하지만 우리를 공동체 만나고 김현익 목사님과 우리 공동체 적에 이혼하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까지 10년째 우리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중이병 큰아들하고 심한 복부전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중등부에서 6년 동안 있으면서 아이들 양육하였고, 그리고 6년을 졸업하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중등부 졸업하고 지금은 청년부 엘더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널싱부 공채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잠깐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 250명 오셨잖아요. 그다가 다들 대충 나이 합치면 25살 정도. 그러면 곱하면 7,000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7,000년을 맞이하려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실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한 10시간짜리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게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출장을 다음 주로 미루고 원래는 제가 회사 술자리의 광대로서 잘 살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주님의 광대가 되겠다고 제가 1월 초에 저희 초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정찬현 목사님께 연락이 와서 도망갈 데가 없구나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불 켜주세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한테 이기시면 돼요. 자, 네, 선물 있어요.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네, 한 번만 누르시고 나머지 다 내주세요.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4,600원 내주세요. 자, 가위 빼고 내려는데, 오케이. 그러면 다시,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무조건 빼고 내주세요. 무조건 몇 명이에요? 4명, 5명. 5분은 좀 이따가 끝나시고, 여기까지? 6명이에요? 6분은 끝나시고, 다시 마시고, 요 앞에 오셔서 책을 한 권씩 골라가시면 됩니다. 자, 되게 중요한 게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가위바위보 3번 만에 250명에서 6명으로 확 풀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그래도 그냥 이렇게 끝나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이게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뭔지 아세요? 마령? 아시는 분? 네. 아니에요. 마령. 실 감는 거? 실 감는 거 2글자로? 실패. 맞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은 좀 이따가 끝날 때 다시 한번 나오세요. 네. 그러면 요 한 분도 저희가 그래서 총 지금 선물을 쌓았습니다. 네. 실패.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주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패요. 네. 성공이 아니라 진로에서 실패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면, 제가 이 PT를 만드는데 100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화면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 있거나, 제가 내려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보다 우리 공동체를 되게 오래 다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느낀 우리 공동체의 특징은, 타임슬립 드라마 영화입니다. 보면 저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난 이렇게 됐을 텐데, 그때 비트코인을 샀으면 내가 오늘 여기 있지 않을 텐데,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아니다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런 일은 우리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저 안 되는 표본, 그 다음에 깨지는 가정, 그리고 그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데 또 나눔을 하다 보면 그거 하나를 또 듣고 적용해가지고 한 발짝, 오늘 내가 아침에 적용하면 저희의 오후가 바뀌고 내일의 가정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타임슬립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물류교회는 돌려막기입니다. 제가 중공부에 이제 그 별지기를 하고 있을 때 신임교사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애들이 여러분들 다 중공부 갔다 오셨지만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치셨습니까? 그걸 이제 저희가 따라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신임교사분이 이거 어떻게 몇 년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물류교회는 돌려막기입니다. 오늘 내가 이거 맞고 이번 달 내가 맞고 올해 맞으면 그 다음에 고등부 올리고 청년부 올리고 그 다음에 신경을 시켜가지고 부목장을 올리면 목자님들이 다 또 하나씩 그래서 말씀이 알려지는 그 한 사람하고 평생 갈 생각하면 저희도 못하죠. 저희가 딱 한 번씩.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주님이 돌려막기를 하시다가 신입사 넘어가겠다! 실은 저도 그 진로 말고 재밌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실은 제 몸무게가 원래 76kg 원저래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안 맞고 하나 반 정도 커야 되는데 제가 수련회비를 납부하고 1월 말일날 납부하고 4kg 정도 감량을 해서 다시 이 옷을 맞췄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도 보면 살다 보면 먹거리 했었고 그 다음에 저도 건강 그리고 부모 관계 그리고 회사 중독 스마트폰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라고 투자를 50년 동안 살았는데 안 해봤겠습니까? 코인은 많이 안 해봤지만 부동산, 주식, 학원 동원 망했고요. 그런 일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야 할 주제. 너는 뭐에 제일 시간을 많이 쏘세요? 자기가 제일 많이 쓴 앱이 인스타신가요? 아니면 신교제? 신청했는데 떨어지셨군요. 아니면 비트코인 차트를 매일 밤마다 보고 계신가요? 요새 떡상해갖고 좋을 텐데. 그래도 여기다 오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먹고 사는 이 문제, 옷간에 맺고 돈 많이 벌고 싶죠. 저희가 먹고 살아야 이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한테 진로는 새로죠, 새로. 아니구나. 진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알고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직업을 찾아가고 그리고 나의 진로를 개척하는 것이 진로라고 합니다. MMORPG 게임으로 보면 모험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진로가 또는 사랑하는 모든 길이 아직도 가야 할 길 같습니다.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저희가 이번 큐페 주제처럼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보이스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과정을 앞으로 1시간 반 동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로와 사명을 찾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 번째로 직면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제일 직면하기 어려운 게 무엇인가요? 저는 살이 쪘을 때 아침마다 거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씩 빵꾸 나 있는 제 통장을 볼 때마다 이것도 보기 싫습니다. 실은 제가 뚱땡인데요. 뚱땡이라서 아침마다 몸무게를 재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거 지난 3주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200g씩 빼는데 그런데 저 60.8kg가 제가 제일 많이 뺐었던 2020년도 몸무게고요.
그리고 반지는 뭐냐면 제가 이 반지를 한 67kg대 맞춰가지고 몸무게가 늘어나면 아파요. 그게 지금 아직도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면할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진로에서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구분해야 될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나의 기업과 처소, 이게 지금 현재의 나의 직업이 되겠죠?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와 목표, 사명, 그리고 지금 현재의 기도제, 그런 것들이 다 본인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혼동되면 나는 이걸 잘하는데 왜 이걸 날 못하게 하지?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지? 이 부분에서 항상 저희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1시간도 넘게 걸릴 것 같았어요. 일단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 저희가 참 직면하기 어려운 귀찮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예요? 너 꿈이 뭐니? 고등지 되면 이제 고등학생이 됐더니 몇 등급이야? 그리고 대학 어떻게 갈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대딩이 되면 어느 회사 갈 거야? 결혼을 언제 할 거니? 아저씨들과 아줌마들,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관심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블레스를 날리고 없애버리고 싶다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고 그 부목장에 갔더니 그래서 사명은 뭐예요? 라고 또 물어보면 그런데 요즘 애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뭐라고 하십니까? 애들이 다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제가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1세대 아이돌인 핑클 아시죠? 핑클을 좋아하고 핑클의 흥미를 좋아하고 지금 4세대 아이돌인가? 그 아이브에 있는 장원영도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콘서트를 갔다 오더니 갑자기 장원영이 자기 옆을 지나갔다고 장원영이 숨쉰 탄소와 이산화탄소를 자기도 지금 옆에서 같이 마셨기 때문에 자기 목이 어제와 다른 새롭게 태어났다고. 아무튼 네, 50이 넘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생각하는 최고의 직업은 제 생각에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숫자 감각이 좋고 기억력이 좋아서 문제 해결도 잘하는데 명문대학교를 나온 아이돌을 좋아하는 회계사가 하이브에 입사해서 출장으로 BTS와 함께 전용기를 타고 가면서 미국에 가서 뉴진스와 BTS 공연을 볼 때 그러면 얘의 꿈과 재능과 직업과 일과 취미와 좋아하는 것과 우상과 보상과 행복과 인정이 모두가 다 충족되는 딱 퍼펙트하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없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나는 누구인가로 바로 답이 나오시나요? 자기소개서, 이력서, 또는 나의 혈액형이나 MBTI,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아니면 인스타나 X의 나의 주소라든지, 아니면 지금 메타마스크 코인지갑이 나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직면해야 될 게 나는 누구인가입니까? 그래서 저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2학번이고요. 그리고 경영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지금 SK 브로드밴드라는 옛날에 두루넷이라는 회사에서 입사했고, 그리고 스마트 디스플레이라는 LCD 만드는 회사에 잠깐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다 야후 꾸러기 세대시죠? 아닌가? 네이버. 그 꾸러기가 있었던 그 시절에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야후를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2005년도에 넥슨으로 도전했는데요. 저의 직장 경력은 넥슨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그 다음에 넥슨에 들어와서부터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19년째 넥슨 재무기에 총괄을 했고, 이번 달에 제가 이 일을 그만뒀습니다. 요 재무기획이라는 일을.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듀얼 사업으로 엔도드 대표이사를 한 4년 했고, 그리고 서든어택 아시죠? 네, 그 게임 회사인 넥슨시티에 4년간 있었고, 지금은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넥슨 유니버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들교회식으로 다시 또 제표와 고난을 봐야겠네요. 거짓말을 한 지는 50년이 넘은 것 같고요. 저는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외국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앞에 있던 오락실이 있었는데 그 오락실에 그 방구차에 그 큰 휠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형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 뭘까 하고 너무나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도 되나? 조그만 아이가 들어가서 봤는데 네, 신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처음으로 음란물을 보여줬던 이성애들 친구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 대한민국 거기 왔다 라고 하면서 비디오를 갖고 오던 그 친구도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생각이 납니다. 그때부터 음란물과 알던 적이 있었고 2000년도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음란을 이제 몸소 행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실패한 지는 이제 8년째고요. 아직 초딩입니다. 이혼 소송하고 집 나갔다가 붙잡혀 와가지고 2013년에 왔는데요. 17년까지는 주일에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낮잠나지 않은 장타였습니다. 그리고 17년 초부터 PT하고 부목장 출석했고 중등부교사하고 글짓기 6년 동안 한 다음에 2020년도에 부목장 목자로 발령받았고요. 23년도 작년 하반기부터 DNS 공동체 엘더하고 24년에는 멀시 공동체 엘더를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진로로 돌아와서 아까 그 하이브에 갔던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의 그 청년이 아니죠. 꿈의 그 이사님 말고 아까 그 또 제 친구 얘기했던 거 말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 꿈의 오망성을 다 하고 싶지만 하나하나씩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아이돌 되고 싶은데 너는 못생겨서 안 됐네. 키가 작아서. 그 다음에 저는 야구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저 갖고는 제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 싶고 되는 것들이 하나씩 지워집니다. 저희가 나이를 먹어가고 학교를 지나가고 그리고 또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하나씩 지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놓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죠. 성공. 올해 나는 성공해야겠다. 그리고 그 성공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까지 하신 분 계십니까? 선물의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이런 분은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다 성공은 항상 다 돈으로 치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기대값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까 그 용이 다시 나왔는데요. 한 2달 전에 저희 회사에 있는 워크숍을 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데 다른 30, 40대 아저씨들 개발자들이고 경력이 아주 10년이 넘어가는데 다른 이제 팀장급들 쭉 해서 20년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고 하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혹시나 망할까 봐. 그래서 저기 다 들은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 즈음에 제가 이제 마이크가 말할 순서가 돼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불안하세요? 박대한 고객의 프로젝트.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정말 당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대박이 칠 거라고 정말 장담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용 잡아보신 분 계세요? 그랬더니 도롱용 잡아보신 분은 있대요. 하지만 제가 말한 용은 이 블레스를 날리는 이 큰 용인데 아시다시피 이 용을 잡으면 어때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기사단장이 되고 성주가 되고 공주와 결혼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용을 아무나 잡으면 저런 게 없겠죠. 그 용을 잡으려면 정말로 힘도 써야 되고 전략도 잘 짜야 되고 운도 좋아야 하는데 실은 용 잡으러 갔다가 다 죽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용을 잡은 사람은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다시 성공과 생존의 가능성. 로또 800만 분의 1이라고 하죠. 저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오늘 죽은 어제 교통사고로 죽은 죄송합니다. 사망한 또는 다친 사람이라고 숫자가 표시되잖아요. 그 표를 볼 때 제 아들과 이렇게 가다가 땡땡아 로또는 사면 안 되는 거야. 왜요? 그래서 일주일에 로또 당첨되는 사람이 몇 명이야? 뭐 대충 8명에서 10명 되죠. 그래. 저 표에 있는 사람들을 전국을 더하면 30명도 더 돼. 하루에 죽는 사람이 다치는 사람이 30명도 더 돼서 전광판에 나오는 건데 로또는 일주일에 8명이야. 그런데 로또는 되고 싶고 저 전광판에 나오기 싫잖아. 그만큼 어려운 거야. 자, 여기 보시면
벤처기업 생존율이 5년 후에 33%입니다. 저거는 생존율이라는 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고가 안 된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성공률은 3%밖에 안 됩니다. 아까 우리 250명에서 가위바위보 3번 해가지고 5명으로 줄였잖아요. 그게 몇 프로예요? 그게 3%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가잖아요. 나가서 나간 분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손 탔어요? 가위바위보 이겼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가위바위보를 졌고 나는 상품을 타지 못했어요.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계속 나옵니다. 혹시 이 웹툰 만남이라는 웹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요거를 제 집사람이 저한테 보내주면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제 이야기로 각색해 보았습니다. 저는 50살이고 그 다음에 제가 9살짜리 신지환을 만났습니다. 우와! 내가 엄청 크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작았구나. 지환아, 나는 경제학과 교수도 못했고 회계사도 되지 못했어. 50이 넘었으니 이제 끝이지. 미안해. 40살 어린 저에게 제가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9살짜리 이 친구는 아무것도 들릴 게 없고요. 그냥 짜장면 자주 먹어? 항상 탕수육 세트로 먹지. 그랬더니 자연농원 가봤어? 자연농원이 뭐냐면 에버랜드의 옛날 자연농원인데 자연농원 가봤어? 옷 매일 갈아입어? 집에 컴퓨터 있어? 아들이 둘이야? 응. 육아 안 했어? 와, 진짜 멋있다. 완전 부럽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9살짜리 제가 멋있다고 부러워한 제 인생은 성공한 걸까요? 홍정기 목사님 말씀처럼 운이 좋았고 저는 그 친구가 봤을 때 분명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 그 친구가 생각했던 저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 이력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바깥에 은행이나 정부기관에 낼 때 하는 이력서입니다. 아까 들으셨던 그 부분 밑으로 제가 그동안 엑슨에서 했었던 등기사무소 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흑암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엔도우즈 대표가 됐을 때 그 엑슨그룹에서 이제 보도자료 신문기사를 뿌리거든요. 신문기사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걸까지 신문기사가 나오면 그걸 스크랩해서 다시 이제 경영진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하나 찍어가지고 이 기사를 발표해 주셨던 호 본부장 누나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줬습니다. 지안아 축하해. 완벽한 커리어구나. 띵띵띵. 제가 그 메일을 받고 그 호 본부장이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네, 어머니 운곡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회신을 보였습니다. 자, 그 완벽한 경력에 저희가 혹시 좀 이상한 부분이 없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고등학교 경제학과 나왔고 대학원 나왔다고 했는데 졸업한 거랑 시간이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2006년에 졸업한 얘기는 그러면 대학원을 그때 다닌 게 아니라 회사 다니면서 다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건 야간 대학원이네. 그리고 졸업은 99년도 2월에 했는데 회사를 들어간 건 2000년도 1월이네요. 그리고 5월달에 회사를 또 옮겼네요. 그리고 한 달도 못 다니고 1년도 못 다니고 또 회사를 또 옮겼네요. 허허. 저의 이 커리어의 핵심 포인트는 졸업 후 1년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공백은 1998년도에 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99년도에 2차 낙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대학원도 처음에 들어가서 3학기 다니고 휴학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제적당해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재입학했습니다. 첫 회사를 다니고 5개월 만에 이직한 건 벤처 붐이 일었을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벤처 갔다가 그 벤처가 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야후로 이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청년 지환이는 회계사가 되려고 했을까요? 저도 대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것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어학연수를 가고 싶었는데요. 그 전에 실은 학력고사를 보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상을 치르고 그리고 보름 있다가 학력고사를 보고 그해 합격을 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평생 일 안 하셨기 때문에 뭘 해주신 게 없었고요. 그래서 저 혼자 월화수목금 토토일 과외를 8개를 해가지고 제가 돈을 모았어요. 그 당시에 92년도 93년도에 다들 어학연수 가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어학연수를 가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군대 가기 전까지 그 시절에 450만 원을 통장에다가 제가 모아놨어요. 30년 전 금액입니다. 450만 원. 그랬는데 상경 휴가를 나왔더니 아버지가 사채를 쓰셔가지고 그 조금 남아있던 집이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가지고 큰아버지 댁에 가서 큰아버지께 좀 갚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집을 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제대 후에 어학연수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공부를 해야겠다 했더니 친구들이 회계사 공부를 해서 저도 같이 회계사 공부를 하고 2년 있다가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시험이 3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 3월 초에 저한테 발작이 오고 저 도서관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친구들이 6명이 다 한 테이블에 앉아서 공부를 했거든요. 갑자기 코하고 이런 데서 이제 그 거품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럼 숨이 안 쉬어지는데 제가 이쪽에 벽이 있었어요. 여기 벽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이쪽으로 쓰러졌으면 아마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거품이 이제 배고픔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숨을 못 쉬고 있었는데 대각선에 있던 친구가 그걸 발견하고 이제 119는 그 당시에 오지 않았었고 저를 이제 업어들고 학교 보건소에 갔었죠. 그래서 발작이 지나간 다음에 내 체력이 너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3월 말에 시험을 보고는 그로부터 그냥 쉬었습니다. 합격은 모르겠고 그냥 쉬었습니다. 쭉. 근데 왜 그러냐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시절에 하루에 3,300원으로 살았거든요. 학교는 자전거를 타고 30분씩 다니고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컵라면이랑 더 먹기 저녁에는 2,000원짜리 본분식에 있는 제육덮밥 그렇게 1년 360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벌이가 뻔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뭘 해주는 게 없고 그 다음 학교도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됐으니까 근데 공부도 해야 되고 그냥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집에 누워있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올해는 시험은 틀리겠네? 그러면 내년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했고 친구들은 99년도 2월달에 이제 졸업식을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대학교를 졸업을 하니까 식구들이 다 지방에 있는 식구들이 다 올라오고 한다는데 저는 불을 엄마는 안 계시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는 연락에 다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졸업사진도 졸업 앨범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 해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1차 시험 합격 후에 원래는 2차를 7월달에 보게 되는데요. 제가 너무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이 나면 마야를 갔다가 그리고 다시 집에 누워있다가 다시 힘이 나면 그냥 게임하러 갔다가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계감사라는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회사를 감사하는데 어떻게 절차대로 쭉 한다라고 외워서 하는 과목인데요. 이게 1차 시험에는 없는 과목이고 2차 시험에만 있는 과목입니다. 이거를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책을 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가요. 결과는 당연히 떨어졌겠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안 돼? 안 되면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원 가서 또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발표 날에 ARS를 전화를 옛날에 걸어서 이제 점수를 듣거든요. 1년 반 동안 공부를 안 했는데 1번, 저기 지금 5개 중에 1번, 2번, 4번, 5번은
예, 합격 점수가 넘었어요. 그런데 저 회계강사라는 저 과목, 2달간 공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7, 80점을 맞는 저 과목을 너무 못 봐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지? 1년 반 동안 공부를 못했는데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이 점수를 맞았다고? 그럼 내가 한 달만 공부했으면 그거 붙은 거였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실은 50살이 먹은 지금까지도 저 때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현실 장학 타임이 오는 거죠. 뭐지? 나는 이제 대학원에 가서 다른 친구들처럼 또 그냥 같이 거기서 공부하면 또 그냥 바로 붙으면 되나? 라고 했는데 정신이 이제 드는 거죠. 나는 대학원을 보내줄 사람이 없네. 와,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다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압박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임슬립 드라마처럼 계속 생각합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근본적인 우울과 저의 현실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저는 직면하시던 그리고 묻지도 물어볼 것도 육체적인 힘도 체력도 정신적인 의지도 공동체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고 믿기도 전이기 때문에 아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부재.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압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살 지환이를 제가 지금 다시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어쩌면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회계사 시험은 붙을 수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공룡 잡는 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성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 성공의 목표로 삼지 마라가 아니라 청년의 때에는 실패도 되는 거예요. 실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단 주어진 그 시간 안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부했던 거 하나도 다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래도 공부해서 남은 것들로 지금까지 제가 먹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너무 힘들면 그건 네가 마라톤 40km에 와서 그것도 언덕 그냥 조금만 해야지. 늦은 건 없고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같이 해보자고 그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서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자, 진로에서 사명을 찾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두 번째, 멘토를 찾고 멘토가 돼야 합니다. 찾고 물어보고 들어봐야 합니다. 영화 제목 같은데요. 멘토를 찾고 나의 진로를 나아가며 나도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물어보고 양육을 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서 아직도 가야 할 내 구원에 위해서 동료들을 만나 말을 듣고 적용하고 내 실패를 간증하며 같이 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부 별지기 할 때와 엘더 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청소년부 때는 애들에게 뭘 하라고 최소한 알려줘야 했는데 청년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청년부는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제3자라 여기서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고 청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만 해주면 되는 것이 얘를 억지로 끌고 가는 거는 청년 엘더가 하는 역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멘토가 되도록 제가 권장해야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양육을 받고 여러분이 스스로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진로를 가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생각해보면 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교만에 있었습니다. 친구들보다 조금 빨리 1차를 합격을 했는데 저랑 같이 스터디했던 4명이 다 1차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바로 그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도 그 다음에 됐고 4명이 저만 떨어진 거죠. 친구들보다 스피드가 앞섰기 때문에 저밖에 공부하는 방법은 저만 안다고 생각한 거죠. 물어봤어요. 떨어진 애한테 물어봤어요. 떨어진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시험 2차 시험의 기회가 2번 주어진다는 얘기는 1차 시험을 한번 보고 2차 시험까지 그냥 쭉 달려가서 2차 시험을 봐야 아주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그대로 그 다음에 쭉 해야 아주 뭐 턱걸이를 넘어서 듣는 거지 그냥 쉬었다가 다시 한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닌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걸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그걸 물어볼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핵심은 책망 공동체의 부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공동체가 책망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라. 너 왜 그러니? 라고 하는 말을 듣기가 정말 힘들지만 그걸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고시 공부 같이 하는 친구들은 시험 스케줄만 체크하고 공부 스케줄만 체크하지 너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공부를 안 해야 하는 데가 없잖아요. 자, 멘토를 찾고 멘토가 되는 최고의 방법은 양육입니다. 다들 양육 받으셨죠? 첫 번째 있는 띵크 양육부터 어여어여 신교재 신교를 하셔서 부목장에 가셔서 예비목장에 2까지 빨리빨리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을 쭉 살아가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강권드립니다. 그런데 양육을 그냥 너무 쉬엄쉬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제 양육 그 숙제 페이지인데요. 하나의 파일마다 워드로 한 25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 할 때 10개를 쭉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목사님 책을 싹 다 읽었기 때문에 저 양육 4번의 양육을 그냥 딱딱딱딱 다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양육을 받을 때 여기 하기 싫어서 안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준비를 안 해놓잖아요. 멘토는 꼭 나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신대 나온 저 팀장님이 미대 나온 저 누나를 만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둘 다 만날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멘토를 찾겠다고 마음을 먹고 절박하니까 연락이 되어서 저분을 만나게 해드렸고 두 분을 만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트 팀장님이 네가 하고 싶고자 하는 그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들으신 다음에 그거에 딱 맞는 학원을 소개시켜 주셨고 그 학원에 가서 9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다음에 포트폴리오 만드셔서 그해 만에 대기업을 저희가 알만한 제일 큰 대기업 중에 한 군데 취업하셨고 지금도 회사를 잘 다니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시 저로 돌아가 볼게요. 그런데 어른들 말로 제가 이제 아버지 멘토가 될 준비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나고 어느새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 제가 아버지 멘토가 됐어야 돼요. 근데 제가 양육을 안 받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림이 뭐냐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큰아들이랑 작은아들이랑 저랑 셋이서 고스톱 치고 있는 거예요. 제 딸에는 숫자 개념을 가르쳐준다고. 숫자 개념을 가르쳐주려면 민숙이 큐티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것도 생각이 없으니까 고스톱 치면서 첨단홍단 가르치고 있었어요. 다시 세 번째. 진로에서 사명을 찾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런 흐름을 알고 적용해야 합니다. 구제는 내가 양육받고 제자들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알고 직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양육을 받고 내가 멘토가 돼야 된다고 하고 그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양육받고 제자들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는 내가 이런 돈으로 사는지 보면 됩니다. 큐티를 하면 제일 다음은 감상이 뭘까요? 감사가 되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일 말씀 듣고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음악이 찬양이 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목장 가고 나눔하고 다시 다음 큐티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패턴을 갖고 계십니까? 매일 큐티 하시나요?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나의 삶의 패턴은 무엇이 있으세요? 넘어지고 지금 세상의 환경에서 나는 뭘 보고 지금 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이렇게 선순환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데요. 실은 이 세상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온전한 하루를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 탐욕, 유흥, 술, 음란, 절망, 우울, 그 다음에 중독, 게으름, 그리고 마지막에 유튜브 중독, 게임 중독, 웹툰 중독, 스마트폰 중독까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앱이 뭔지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나는 이런 걸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청년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분에서 악순환입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좀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야동으로 시작했네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또 뭐가 지나가나 친구들 인스타도 한번 봐야죠. 그리고 듣는 노래는 네, 아이돌 노래나 팝송을 듣게 돼요. 밥 먹으러 가야죠. 아침 탐방하러 가야죠.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획기합니다. 그리고는 잠이 안 오죠. 그러면 다시 야동으로. 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선순환과 악순환의 그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공동체 양육의 방법이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얼마나 옳은지. 아빠랑 선생님이 떨어질 때가 있어서 아빠가 그리웠을 때 네가 아빠 그리워서 볼 때마다 엄마가 감정을 받아주지 않고 짜증을 내는 것 같아. 이렇게. 신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맨날 하듯이 아버지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과하세요. 아버지 아들한테 사과하세요. 어머니 아들한테 사과하세요. 미안하다고 하세요. 고맙다고 하세요. 그리고 아들 너도 부모님께 사과하고 고맙다고 감사한다고 해. 저희 마지막 패턴이 있잖아요. 그걸 다 같이 하고 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보통 집에 헤어지는데, 저희가 중등부에서 그 신방을 가면 식사를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갑자기 잠깐 비쳤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집사람이 이제 옥수를 말고 있는 동안에 목사님이 이제 이 아들에게, 중3짜리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공부 잘하냐? 아까 너 꿈이 뭐야? 똑같은 질문이죠. 공부 잘하냐? 그랬더니 이제 제 아들이 실은 그 당시에 고등학교 기준으로 따지면 한 5등급, 6등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에 대한 직면이 안 되니까 잘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거기다가 또 호흡을 하시면서 공부 잘해? 그럼 너 사람 살리는 중식과 의사야.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네,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아닌데 싶었는데 아무튼. 그리고는 저는 바로 우리들교회 청소년부에 끌려가서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 아들은 17년도 포토스탠드라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11시 반에 제가 독서실에 데리고 온 다음에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는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은 저의 실패가 걱정이 되는 거죠. 저거 하지도 못할 거를 했다가 저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저 5등급밖에 안 되는 애가.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아들, 정신과 의사가 그냥 이렇게 운전면허처럼 이렇게 1시간에 한 달 해갖고 이렇게 딸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대를 먼저 가야 되는데, 요즘 의대는 저기 제주의대를 떨어지고 서울대 공대를 가. 본도도 못 가.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요? 해보겠습니다. 네, 그게 그날 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하고 같이 3년 반 동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아들이 공부를 했고요. 아들에게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왜? 제가 알았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라고 해봐야 그 시간에 공부를 할 수는 있겠죠. 짜증을 내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감시하는 시간은 하루에 30분밖에 안 되고 얘 혼자 있는 시간이 하루에 23시간 30분인데 23시간 30분에 뭘 하고 놀지를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뭐 하러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청소년 부의 양육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냥 애가 하라 되는 대로 했습니다. 학원 바꿔달라면 학원 바꿔주고 데려와달라고 데려가고 데리고 오라고 하면 데리고. 그런데 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그런 성적이 이제 만약에 A를 받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고향이 됩니다. 잘 받았어. 그리고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해보니까 말입니다. 막 이러면서 모든 친구들한테 훈수를 두고 그리고는 나태해집니다. 왜냐하면 난 이미 공부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는 숙제를 하러 들어간다고 컴퓨터 방에 들어가는데 저희는 열심히 하는 친구니까 열심히 하겠지 라고 하고 집에 저는 11시에 1시에 자고 있으면 무언가 무슨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는 패턴이 깨져요. 그리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놈의 악순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성적을 못 받아요. 그러고 나면 아까 그 고양된 감정의 반대인 우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푹 죽어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제가 너 왜 공부 안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매일 큐티를 했어요. 하루에 수업 다 끝내고 나서 독서실에서 11시가 되면 큐티책을 펴고 그날 큐티를 했어요. 그럼 제가 11시 반에 데리러 가면 11시 반에서 저희 집에 오는 20분 동안 오늘 큐티할 걸 서로 나눴어요. 그러다가 말이 길어지면 샤워를 하면서 아들은 계속 저한테 물어보고 저는 그걸 답을 했어요. 주일 예배는 9시 고등부 예배를 제일 먼저 갔고 학원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했어요. 그리고는 매주마다 저희가 저희 목장같이 토요일날 학원을 갔다 오면 밤 11시에 둘이 앉아서 나눔을 했어요. 지금도 저랑 큰아들이랑 동생이랑 셋이 아까 그 고스톱 치던 그 세 남자가 2, 3주에 한 번씩은 PT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제일 좋아했던 건 뭐냐면 학교가 끝나고 학원까지 한 2, 30분 걸리는데 갈 때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지금 스마트폰이 아니어서 MP3에다가 제가 목사님 말씀 제가 아까 양육 들었던 거 그걸 다운받아서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 맨날 듣고 가고 공부를 하고 하루가 다 마치면 PT를 하고 자기 나눔을 줬고 적용을 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하는 거. 이거를 잘 해서 끝까지 가면 좋았는데 실은 남자애들은 이 아동과의 전쟁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느 순간 숙제하다가 구글로 검색을 하다가 인터넷에 가다로 야동에 가다로 가고 그러면 2, 3시간 보다가 집에 오면 잘 때가 되면 하루가 패턴이 깨지고 이게 계속 연속됐어요. 그런데 저 별을 들었던 것처럼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나눔이었어요. 제가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하지 않고 한 주만 더 기다리면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실은 이러이러해서 제가 패턴이 공개됐어요. 그럼 제가 그럴 줄 알았다 이놈 새끼! 라고 하지 않고 중등부에 가르친 대로 그랬구나. 그래 그럼 PT하고 그거 다시 그 패턴으로 살아가 보자라고 한 발짝 한 발짝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목장하면 본인이 PT하고 회계하고 그리고 다시 PT하고 적용하면 다시 그 다음 시험은 또 A를 받습니다. 이 천당과 지옥을 2년 동안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끝났을 즈음엔 고3만 하면 수시 원서를 쓸 수 있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저희가 좀 안심을 할 때가 됐는데요. 하이구나. 20년도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고3이 된 이 친구는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살고 제일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쌓였으면
그것을 주일 예배에 가서 찬양하면서 막 풀었어요. 박수 치고 일어나서 하면서. 그랬는데 그 패턴이 다 무게지. 학교도 못 가, 예배도 못 드려, 찬양도 없어, 다 무너지니까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죠. 그러다가 겨우 5월 20일에 학교를 갔고, 그리고는 원래 5월달에 봐야 될 중간고사를 6월달에 보고, 그리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6평 모의고사 날이 얼마 안 남은 이틀 전이었어요. 제가 퇴근을 하고 들어가니까 아까 저 그림 보시죠? 제가 있었던 25살 지환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유는 내 시험을 망치고 있죠. 왜? 공부를 안 했습니까? 자, 아빠의 선택입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잔여공개 책임을 꺼내가지고 엘리바스처럼 이 개놈 새끼 아빠가 공부하라고 그렇게 눈치를 줄 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독서실 가갖고 하다가 해왔었어야지 라는 말이 정말 앞니까지 나왔는데요. 너 그래갖고 내 머리 이거 안 볼 거야? 빨리 안 일어나! 라고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까 이 친구를 다시 만난 거죠. 그래서 제 의자를 이렇게 딱 끌어갖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던, 좀 아까 여러분들한테 들려줬던 제 2차 시험을 실패한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그냥 한 달만 더 했으면 됐고 그냥 쭉 했으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내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회사를 들어와서 회사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열등감에 힘패했는지 그 감정을 나눠서 그냥 별거 없어, 포기할 필요가 없다, 도전을 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도전하지 말라가 아니라, 안 될 거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끝까지는 하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아들이 툭툭 털고 공부를 다시 잘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아들의 기억은 이렇게. 중간고사도 막루 시험도 잘 못 봐도 괜찮아. 의대를 못 봐도 괜찮아. 근데 가고 싶어? 그 이번 시험 맞춰서 수시로 못 가면 그럼 정시로 가면 되지. 올해도 못 가? 그럼 재수하면 되지. 삼수하면 되지. 저는 위에 것만 기억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심어주신 양육 방법대로 안 해야 되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목요일에 6평을 보러 갔습니다. 이 아들이 도시교회사가 있을지는 나중에 공동체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고요. 급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잘 깔끔하고 딱 센스 있게 진로의 길에서 삶을 찾는 방법은 첫 번째, 먼저 나를 직면하고 분별합시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멘토를 찾고 양육을 받읍시다. 그리고 이론론을 알고 스스로 적용합시다. 여전한 방식으로 선순환 패턴 나선 내단을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교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화폐전쟁인데요. 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왜 내버리지 말고 대출을 마음대로 받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전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 너무 고민했어요. 특히 여기 보면 주님의 손잡고 출근하게 있는 상실감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일과 신념의 균형 잡기, 성공을 건강하게 누리려면 상사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직을 정한 적정한 시기, 이런 것들 제가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문혜아라 집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책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만나시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어떡하지,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라고 제가
하도 골머리를 썩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걸 알려줬어요.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김현재 목사님 사회생활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창세기 21장 22절 34절도 아브라함 얘기로 말씀해 주시면서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지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30번 들었습니다. 귀에 피난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취업 준비와 이직 관련해서 먼저 왜 제가 먼저 이렇게 했냐면 사전 질문서를 제가 받았고 그 다음에 강의 요청하시면서 올려놓은 질문들도 제가 받았는데요. 너무 질문들이 많기도 했고 그런데 꼭 그 다음에 제가 또 성년배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듣는 질문들이 있었어서 그냥 공통적으로 먼저 한번 되도록이면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취업 준비. 특히 게임회사 관련해서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시는지 여쭤보시는 것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전공자는 전공 과목하고 각종 대회, 그리고 자신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어학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은 코딩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같은 것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그냥 바로 끝나고 취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취업 전문 학원을 다닙니다. 국비로 되는 학원도 있고요. 그래서 필수로 프로그래밍하고 그래픽 엔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그 학원을 다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명문에 나온 미디어 원화가는 이걸 모르니까 알아보기가 되게 없었는데 이제 취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본인들이 그래픽 디자이너도 공부가 그 직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게임에 보시면 크게 보이는 배경, 그거를 그 엔진을 통해서 옮기는 거, 그 다음에 캐릭터 모델링, 캐릭터 원화가 2D, 3D, 그 다음에 이펙터,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까지. 즉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걸 하다가 여기서 경쟁력이 없을 것 같으면 엔진을 바꿔서 다른 직업으로 바꿀 때마다 그들도 다 학원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는 학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들을 잘 찾아서 가서 6개월, 9개월 공부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취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넥슨의 공채 인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업계 1, 2년 다니다가 그냥 6개월 인턴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다른 그 작은 회사들의 1년차 라보보다 넥슨의 그 인턴 11년차 라보가 높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냥 채용형 인턴이라고 생각하고 MBA 다니다고 생각해서 들어와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코딩 같은 경우에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있잖아요. 그게 9개월 과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에만, 강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5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졸업 후에 9개월에서 1년 정도의 졸업 후 과정, 아까 MBA 같은 숙명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그리고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직종의 알바, 인턴, 그리고 계약직에 대해서 그냥 거부감 없이 지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지금 인턴 했다가 나중에 정직원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알바하러 왔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작년,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있었던 사례들에도 보시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분이 있냐면 그냥 그 게시판 알바하러 들어왔다가 게임 같이 하다가 옆에 있는 기획자 형한테 이거 게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더니 내가 그 게임 해봤더니 이렇다고 얘기를 해서 또 그게 또 진행돼서 기획자가 되고 나중에 PD가 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내가 이 직종을 다니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직종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알바, 인턴, 계약직에 대해서 그냥 거부감 없이 지원하셔서 일단 그 업계에 발을 들여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점을 너무 높지 않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했으면 대기업이지, 삼성 아니면 LG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작은 나를 그냥 받아주는 그 어떤 곳이라도 일단 시작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희 아버님들 세대, 여러분들의 아버님들 세대, 저랑 비슷하게 저보다 또 한 10년 정도 전이라고 생각하면 한 번 직장 가면 끝까지 다니는 게
그 당시에 미덕이었고 지금도 저희가 웬만하면 직장 옮기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다녀보니까 그렇죠. 개발자들은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같아요. 코딩을 하는 자영업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가 이 기술이 나의 일일 거지 이 일을 이 회사에서 하든 또 이 프로젝트에서 하든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다음 회사에서 이 사람하고 면접 볼 때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2년마다 옮겼어? 라고 절대 묻지 않습니다. 대신 거기서 물어보는 거 뭐냐면 그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걸 익혔어요? 그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엔진을 익혔어요? 그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만 물어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얻어낸 것을, 내가 익힌 것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출신 대학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문대. 그 누나가 NC에 있다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NC에서도 그 사람을 뽑았던 이유가 있어요. 같은 업종이니까, 아니 같은 업종이에요. 게임 회사니까. 잠시만요. 제가 말을 많이 더워서. 그래서 저의 질문서입니다. 아니 면접을 하러 가는 사람도 질문서에 저렇게 질문을 30개를 가지고 가는데 면접을 보러 오시는 분은 회사에서 몇 개를 질문할지 몇 개 정도 만들어 면접 보러 가시는지요? 저는 60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들어가야 될 것들, 그 회사의 특성, 이 산업의 특성, 이 직업의 특성, 이 직무의 특성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쪽에서 많은 수많은 질문들 중에 마지막에 이게 있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없습니다. 네, 탈락이죠. 궁금해야죠. 뭐가 됐지? 뭐가 됐지? 물론 사회 이슈되는 걸 여쭈시는 마시고, 최소한 제가 만약에 입사하게 되면 어떤 분들하고 일을 하게 되나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일을 했나요? 이 회사는 순환보직을 하나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어떤 커리어를 더 쌓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을 뽑는 이유는 그 자리에 사람이 빵 뽑아놨으니까, 또는 확장하기 위해서 뽑았잖아요. 뽑으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나도 어떻게 크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대출제도가 있나요? 복지제도는 사회세에 비해서 어떤 게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탈락입니다. 자, 아까 이론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랑 신교제도 똑같습니다. 신교제 하는데 만나가지고 너는 어떤 꿈을 갖고 있어? 너는 어떻게 연애를 하고 싶어? 너는 어떤 신교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 큐티는 하니? 죄송합니다.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한 발짝 나아가야지. 자, 3일 만에 손을 잡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거나, 너는 집이 강남에 있니? 강북에 있니를 물어본다거나, 지난번 여자친구는 나에게 100일 때 이런 선물을 해줬는데 너는 뭘 해줄 수 있는 걸 물어보면 바로 인스타 언팔이죠. 네. 똑같습니다. 저 회사가 내 신교를 상대라고 생각하고 정말 싱크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 질문 하나가 저 사람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절박한지 또는 진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진심이 중요합니다. 목사님들 얘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목장할 때 이런저런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힘들어요 라고 할 때 목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정말 힘들겠구나. 아유 고생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면접 볼 때 줌으로 면접을 보더라도 상대방의 진심인지 아닌지 솔직히 우리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보러 갈 때 저쪽에서 나한테 뭐라고 질문할지 한 60개 정도 해보세요. 그러면 못 붙을 면접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집.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이직. 이직의 타이밍은 언제일까? 언제 이직하고 싶어? 언제 이직해도 되나요? 저한테 찾아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20년 가까이 다녔으니까 저랑 알고 지낸 지 10년 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백사를 다니다가 이직을 할 때가 다가와서 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결정이 돼서 이제 오는 거죠. 사장님 이사님 저 옛날에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밥 한 끼 먹자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쭉 듣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몇 가지 질문하죠. 그래. 가고 싶은 회사 가고 싶어? 네, 가고 싶대. 그런데 너 지금까지 회사에서 평가 잘 받았잖아. 네, 잘 받았죠. 근데 왜 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두 번째 거랑 똑같은데. 이 회사가 언제까지 저를 데리고 있을지 모르겠고, 저도 언젠가 다음 거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되게 빨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내일 모레 망하는 것도 아닌데. 수십 년 더 할 건데, 본인의 자리를 되게 걱정하는 거예요. 회사가 커가면서 본인의 자리도 커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대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패턴을 악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깥은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회사는 나한테 잘해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새로운 거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가 그 회사에 가서 뭘 기여할 수 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 회사랑 이런 거 저런 걸 해봤는데 제가 가면 그 회사의 매출을 최소 30%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부사장으로 갈 거예요. 야, 네가 가서 30%를 올리고 50%를 올리는데 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1%밖에 안 줘? 그거는 너를 너무 언더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 네가 정말 가고 싶으면 가도 돼. 내가 네 인생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그런데 네가 정말 가서 30% 50% 그 회사 가치를 올릴 거고 그쪽 사장도 너를 그렇게 올릴 거라고 인정을 하고. 첫 번째, 왜 그러냐면 내가 아까 여기서 지금 갖고 있었던 이 관계, 우리 왜 목장 1년마다 헤어지기 싫어요? 가면 새로 나눠야 되잖아요. 새로 내 부모 얘기해야 되잖아요. 새로 내 고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 회사를 가면 뭘 해야 되냐면 나를 증명해야 돼요. 내가 여기 정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좋은지, 내가 의사 소통을 얼마나 잘하고 너한테 얼마나 일 잘하는지를 계속 증명해야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때까지. 그러는데 2, 3년이 걸려요. 그렇게 시간을 그냥 낭비해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내가 쌓았던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사람하고 문제가 있어요. 회사의 팀장님하고 문제가 있어요. 회사의 누구랑 문제가 있어요. 그럼 회사에 이게 문제예요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상담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걸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광야에서 내가 배우고 갈 것을 배우고 가야 합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지금 이 양육에서, 지금 이 목장에서 내가 지금 배우고 가야 할 그거 하나를 안 배우고 가면 다시 넘어집니다. 아까 제가 양육을 쭉 그대로 받지 않으면 매번 그 과에서 다시 재수를 하게 되고 삼수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11대 얘기해서 죄송해요. 아까 그 부분. 또 돌아가 보면 아까 그렇게 했고 너 100일 때 나한테 무슨 선물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다가 인스타 언팔돼갖고 타자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하지 말아야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내가 실패를 했을 때 내가 얻고 가야 하는, 이 광야에서 얻고 가야 하는 것 그거 하나를 얻었으면 다음번에는 제대로 적응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힘들어요. 이 팀장님이 나한테 하는 수많은 행동들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나만 무시받는 것 같고 되게 힘들어요. 정말 나만 무시받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좋아요. 이게 피해서, 이게 싫어서 다음 회사로 갔어요. 그런데 이 다음 회사는 정말 똑같아요. 이 팀장님하고 최소한 내가 6개월은 버텨봐요.
이 사람하고 6개월을 버텨서 여기서 겪은 것들을 그리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나누고 살아가서 이 광야에서 배울 걸 일단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 광야에 가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두 번째에서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이 회사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는 일단은 6개월만 지나보면 아까 6개월, 지금 6개월, 1년은 더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듀레이션이 1년이 넘었을지도 모르는데 요 새로운 회사의 이 팀장님은 그게 3개월일 수 있고 4개월일 수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그 사람의 트레이닝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내기는 어려우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주님이 주신 이 광야에서 내가 배워야 할 거는 꼭 배우고 꼭 익히고 그 다음 광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료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19년 동안 다니면서 딴 거는 못했고요. 저랑 지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친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은 밥을 먹었고요. 6개월에 한 번은 술을 먹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오기 전에 미리 연락해서 2주, 3주 후에 일정을 잡고 일정표를 쏴주고 그때 뭐 먹으러 갈지 약속해가지고 한 번은 내가 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고 회사 돈을 먹을 때도 있고 왜 그랬냐면 연애는 마찬가지 썸 타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하고 뭘 하려면 연락해서 뭔가 어장관리를 하든 썸을 타든 한 번 만나고 일주일이고 2주 있다가 또 만나야지 한 번 만나고 6개월 있다가 연락하면 전화번호 바뀌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세상은 이런 겁니다. 내가 같이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메신저로만 전화로만 메일로만 업무 협조를 부탁하면 아무도 안 해줍니다. 순서만 밀립니다. 내가 지금 할 거 그것만 하고 그 사람도 자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먼저 하지 그 다음 거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합니다. 1시간이 됐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언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까 1시간이 지난 거 보고 30분이 지났다고 생각했어요. 제 분량이 딱 맞았었는데. 그렇다면 엘더님의 진로와 꿈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거 아까 그거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재하시는지 여기서부터는 시험 들지 마시고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도전받으셔야 돼요. 저의 고등학교 순환기록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늘 하고 있습니다. 써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중졸의 상업, 어머니도 중졸의 상업, 그리고 제 꿈은 교수, 경제학과 교수 이렇게 써있습니다. 실은 저희 아버지는 군대를 가기 싫으셔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장을 안 받고 그냥 초졸이 아니죠. 초퇴죠, 초퇴. 국퇴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6남매 중에 유일하게 초졸이십니다. 그 시절에는 이제 중학교에 돈을 내고 갔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런 거를 써내라고 하면 항상 고졸, 중졸 이렇게 써서 내셨죠. 그리고는 부모님이 그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학과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지원을 했고 그런데 왜 경제학과 교수를 못했냐면 교수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를 나중에 알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아마 어머님이 계셨으면 어머님은 제 꿈을 위해서
빤스푼을 팔아서라도 제 유학비를 내주셨을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뭐 그냥 제 부담만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 다니고 과외하고 시험 막방하고 취직 후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개만 짓다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서 제 꿈을 포기하고 있고 지낸 20년이 지나서 2017년도 초여름에 목사님 예전 설교를 쭉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그 설교 말미에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탐방을 가셔서 여쭤보셨어요. 목사님들 계획이 뭐야, 계획이? 그랬더니 이제 한 목사님이 제 이제 은퇴를 하고 여행을 가고 그런 거 말고요. 믿음 생활과 교회 안에서 사명이 뭐냐고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공동체에서 같이 이뤄갈 꿈이 뭐가 있으시냐고. 그 말씀이 제게 주신 음성 보이스로 들렸습니다. 이게 제 큐티책 맨 앞에 붙여놓고 계속 보는 메모입니다. 왼쪽은 신명기 8장 2절 3절이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강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저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에 혹시 한자로 써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확대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목표, 성북서울대 우리들 캠퍼스 교수가 되자. 성노학과. 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우리 아까 맨 처음 PT 맨 앞에 있었던 그 문구인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 주신 명함입니다. 성북대학교 우리들 캠퍼스 성노학과 교수입니다. 성노는 왜 속수를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수많은 별들과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학폭의 별, 한분노의 별, 재수의 별, 혈기의 별, 그리고 진로와 사명을 찾아가는 우리들 모두 별같은 친구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 별들의 길을, 별들의 진로를 함께 제자로서 나행하면서 가는 학과를 제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17년도에 중고딩들 대상으로 교회에서 전 패드를 했었고요. 18년도에 중등부 수련회에서도 한 번 했었는데, 지난 두 번의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줌으로 뵀었는데, 이렇게 실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000년의 세월 앞에서 제가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발짝 한 발짝 여기까지 데려오셔서 제 꿈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로의 길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가고 이뤄가고, 그로 인해 사람도 키워가고 메시지도 키워가고, 나도 크고 옆에 있는 목원들 그리고 형제자매 같이 커가는 그런 공동체에 이뤄내고, 나인교사로 그리고 목자로 그리고 부목장의 공동체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은혜의 수련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음란과 타족의 눈이 멀어 수십 년을 허비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말씀 있는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 많은 저를 공동체의 길을 자유로 택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의 우리를 성령과 은혜의 나눔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수련에 남은 예배와 조별남과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진로와 직업과 믿음과 사회생활도 항상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런 너의 삶이 적용되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제자의 삶을 살도록, 말씀의 생명수를 공급받으며 구원과 복음을 믿고 살고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